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31명의 사상자를 기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예고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체 진화 실패부터 근무자의 대피 과정까지 안전관리의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러나고 있는 화성 화재 참사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먼저 김효순 기자가 이번 참사 사건을 되짚어봤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화재 발생 초기 촬영된 영상입니다. 하늘을 뒤덮은 연기와 붉은 화염 사이로 폭발 잔해물이 튀어나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했지만 진화는 바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선착제 도착 당시에 화재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연속적으로 폭발하면서 급속한 화재가 발생되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오후가 돼서야 구조대를 투입했지만 생존자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희생자는 대부분 화재가 발생한 공장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 시신은 사고 발생 만 하루를 넘겨서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유가족이 현장에서 오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 구조를 잘 모르는 근무자들이 비상구등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쪽에서 불이 발생하자 당황한 피해자들이 문이 없는 안쪽으로 대피했지만 유독가스로 의식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층 출입구 앞에 부분에서 처음에 발화가 됐는데 대피를 이쪽으로 했으면 지금 생각으로는 인명피해가 좀 많이 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놀래서 이쪽 안쪽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외국인이어서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았고 사전 안전 조치에도 문제가 드러나면서 사실상 예고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이 지난 3월 소방서 점검 과정에 이미 화재 위험성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대책본부는 경찰과 함께 참사 원인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이번 화재 참사가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소화기입니다. 특히 리튬 같은 특수 물질을 진화할 수 있는 전용 소화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금속성 위험물을 취급하는 다른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화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리튬 배터리 공장이라는 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3동 2층에는 원통형 리튬 배터리가 최소 3만 5천 개가 있었다는 현장 증언이 있었고 최초 화재 이후 연속적으로 폭발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물과 닿으면 발열을 일으키는 금수성 물질인 리튬이 폭발하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피해를 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참사가 더 크게 나타난 거는 리튬 배터리는 불산 성분의 가스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흡입하면 호흡기에 엄청 자극을 줘가지고요. 특히 이제 코 점막이나 아니면 특히 폐가 제일 위험한데 폐가 거의 뭐 녹는다고 거의 망가진다고 봐야 됩니다. 전문가는 또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를 사용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3동 2층에서 피해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기를 뿌렸지만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모습이 CCTV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작업자들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는 듯 하다가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끄는 작업까지 소화 작업까지 하긴 했는데 이게 리튬이다 보니까 아마도 작동이 그러니까 그 소화 능력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인 D급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법상 전용 소화기 배치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소화기 자체도 비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D급 소화기가 일반 소화기보다 훨씬 더 꽤 많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31명의 인명피해를 낸 최악의 화학사고.
전문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방심에서 온 것이라며 화학 공장에 대한 소방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백찬희입니다.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참사로 모두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에서 18명이 중국과 라오스 등 외국에서 온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이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이주 인권단체와 참여연대가 성명을 내고 이번 화재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3D가 아니라 죽음이 더해진 4D 사업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다 산재를 당하는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됐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의 노동자 안전대책이 철저하게 강구되어야 하고 위험의 하청화, 외주화, 이주화는 계속적인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이주 노동자 산업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다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안전 대책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산업재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이런 것을 촉구하고자.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의 소속이 아닌 파견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검수, 패키징 이런 과정에 대한 파견 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도 화재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하지 않았는지,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좀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해서 도급 제대로 된 그런 인력 체계 하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만약 이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비상구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생명보다 이윤이 앞서지 않도록 해달라는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이번 참사는 시신 수습과 신원 확인이 늦어지면서 분향소 같은 기본적인 장례 절차에도 차질이 컸습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뒤늦게 도청과 시청 등에 분향소를 설치했는데요.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청사 로비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26일 오전부터 추모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신원이 파악되지 못한 까닭에 위패나 영정사진은 따로 없습니다. 민원 등을 위해 도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은 분향소를 발견하고는 발길을 돌려 희생자들을 위한 헌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생각한다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나가는 길에 안타까운 마음에 동참하게 됐고요. 일단 어저께 뉴스로 이제 긴급하게 저도 그냥 잠깐 보게 됐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커서 인재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규정이나 그런 게 조금 더 예방될 수 있는 부분이 1%라도 있지 않았을까. 화성시청은 25일 저녁부터 시청사 로비에 분향소를 열었습니다. 역시 위패나 영정사진은 마련이 안 된 상황에서 개인 또는 지역 단체 단위로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화성시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좀 일어나서 매우 좀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는 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성시와 인접한 지자체들의 방문도 잇따랐습니다. 이 가운데 오산시는 이웃 도시의 상처 회복을 위해 인력 파견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이웃시라 다 같이 애도를 까고 심심한 노력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인의 방법을 필요합니다. 한편 화성시는 27일 오후부터는
동부 출장소와 동탄 출장소에도 분향소를 추가로 마련해 운영 중입니다. 분향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조문하실 수 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이번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는 4년 전 30여 명이 희생된 이천 화재 참사와 여러 면에서 매우 비슷합니다. 갑작스러운 불길을 제대로 피하지 못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내부 상황을 잘 모르는 일용직 근무자가 희생당했다는 점에서 거의 동일한데요. 4년 만에 되풀이된 화재 참사, 주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초 불씨 목격 40여 초 만에 지하 2층부터 전체로 불길이 뒤덮였다. 지난 2020년 4월 29일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한 익스프레스 화재의 부상자 목격담입니다. 연기 없이 우레탄 폼을 타고 번지던 불이 갑자기 출입문 부근에서 폭발적으로 확산한 게 피해를 키웠습니다. 불꽃이 마감재 속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 폼에 착화가 되었고 천장과 벽체에 우레탄 폼을 타고 점차 확산됐으며 이천 한 익스프레스 사고로 2명의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이천 화재와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가 쌍둥이 같다고 회고했습니다. 도망가다가 그냥 다 쓰러진 거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똑같죠. 뭐. 우리 매지하고 막내는 위에서 뛰어내렸어. 유가족은 희생자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는 것만 다를 뿐 고용 형태가 불안전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현장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분개했습니다. 당시 희생자 시신 수습을 하기까지 7일, DNA를 통해 신원 확인까지 더 시일이 걸린 상황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 익스프레스 유가족들은 대체 4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며 되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가 될 거라며 4년이 지난 지금도 아픔을 겪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1차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천에서도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거든. 강제로. 재판 열릴 때마다 계속 줄잖아요.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 계속 빠져나가더라고. 이천 참사 유가족들은 잊지 말아달라, 대책을 세워달라 외쳤지만 희생자가 외국인으로 뒤바뀌었을 뿐 똑같은 참사는 4년 만에 되풀이됐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또 화성 리튬 공장 화재 사건은 4년 전에 38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 화재 참사와 매우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취재 기자와 두 사건의 유사점과 문제점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하영 기자. 네. 이번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발생 4년 전에 이천에서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일로 인해서 그 참사가 다시 한번 많이 좀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이천 사고의 당시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이제 막 시작이 됐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2020년 4월 29일 오후 1시 30분께 발생한 사고인데요. 네. 이천시 모가면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난 사고로 당시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은 지상 4층 그리고 지하 2층 규모로 준공을 2달여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 다음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고 그 다음 날은 노동절, 주말, 어린이날까지 황금 연휴 등이 겹치면서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건조특보가 발령될 정도로 건조한 날씨였어서 화재 현장에 연기가 너무 많이 발생해 진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큰 불을 잡는 데만 4시간, 완전히 진화하는 데는 6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참사가 어떤 점이 좀 비슷한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두 사건 모두 갑자기 불길이 일어나면서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미처 대피할 시간도 없었고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도 몰랐던 상황이 비슷한 원인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이천 참사는 창고에서 불이 났고 이번 화성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네. 하나하나 좀 비슷한 점들 좀 짚어볼까요? 먼저 화재가 번진 그런 양상을 보면 좀
비슷한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42초 만에 큰 불로 번졌죠. 이천 한 익스프레스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불씨 목격자는 40여 초 만에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 큰 불로 번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역시 발화한 지 40여 초 만에 큰 불길로 번졌다는 겁니다. 화재의 원인은 다르지만 순식간에 폭발하듯이 불이 번졌고 이 때문에 불길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천의 화재 원인은 샌드위치 파넬 속에 그 우레탄 폼이 있는데 그것을 타고 번지던 불이 산소 공급이 원활한 백드래프트라고도 하죠. 그 이제 공기를 만나면서 지하 2층 출입문 부근에서 폭발적으로 확산이 돼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화성 화재 역시 리튬 전지가 폭발하듯이 화재로 번지면서 순식간에 작업장에 연기가 자욱하게 이렇게 깔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참사 모두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 일단은 어디로 대피하는지를 몰라서 한꺼번에 몰려서 그 사망자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안전교육 이런 것도 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안전 교육이 참 필요한데 네. 일단 근무자 형태를 보면 안전이 좀 지켜지지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근무 형태가 우선 냉동 창고 같은 경우는 이천의 냉동 창고 같은 경우는 일용직, 화성의 리튬 전지 공장에서는 대부분이 외국인 파견직입니다. 네.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냐? 현장을 경험적으로 알 수 없는 근로자라는 점입니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잘 알고 관리도 잘 할 수 있겠죠. 반대로 갑자기 투입되는 일용직과 파견직은 상황이 다릅니다.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구조 안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일지라 하더라도 네. 갑자기 불이 나면 당황해서 대피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파견직이나 일용직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대피로나 비상구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 두 사건 모두 안전 대책이 너무 미흡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사업주의 책임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사상으로 이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화성의 리튬 전지 공장 관계자는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날 이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안전 매뉴얼을 중국어, 영어, 한국어 해가지고 3개 국어로 이제 곳곳에 비치해 두고 또 숙지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리고 안전 교육도 파견 업체에서 이제 진행을 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파견 업체는 근로자의 이동과 고용만 도왔을 뿐 사실상 안전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경찰 조사에서 좀 벌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천 냉동 창고 유가족들은 이천 화재 역시 안전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를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피로가 어디 있는지 구조 자체를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이 없다 보니까 당시 이천 현장 작업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일이 없었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얼마나 안전교육이 좀 소홀하게 진행됐는지 이 부분만 봐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증언까지 나온 걸 보면 사실 두 참사 모두 사고도 사건도 아니고 인재이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두 사건 모두 인재라는 점에서 무척 닮아 있습니다. 네.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시에는 안전 교육도 미비했고 또 안전 관리자도 현장에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당시 이천 참사 유가족의 말을 함께 들어보시죠. 이래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 명도 한 달 동안 보질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이 같은 지적을 했는데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에는 소방 당국으로부터 화재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이죠. 소방당국이 화성 공장에서 소방활동 조사를 나가서 화재 발생 시 연소가 빨리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받아봐라 해서 그때 당시에도 컨설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 관계자들한테 지도 교육을 했고 또 급격한 연소로
이게 전지라는 게 급격한 연소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까? 확대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리 3개월 전에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이런 또 참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화성과 이천의 두 참사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화성의 이번 참사 유가족들을 보면서 이천 참사 유가족들이 좀 우려하는 바나 걱정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걱정하시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화성 화재 시신 모두 지금 신원이 확인이 됐지만 희생자 발견 당시나 화재로 시신이 훼손된 것, DNA로 가족을 찾는 과정을 보면서 이천 참사 유가족들은 4년 전 아픔을 또다시 느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네, 너무 비슷해서요. 네, 그렇죠. 이들은 아직도 그때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을 보니까 그때의 아픔이 아주 오롯이 이제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시 그런데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했느냐? 목소리를 그때는 컸는데 네. 지금은 이와 관련자 처벌을 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2심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하도급 업체와 안전관리 업체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 판결이 났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유족들은 법률적인 국가적 지원도 없이 지금 이 법적인 문제로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점점 이제 힘이 빠지시는 거죠. 당시에는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트라우마도 그대로 남아있고 관계자 처벌도 미약한 수준이라면서 네.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특히 이천 냉동창고 화재 유족들이 화성 리튬전지 공장 유가족들에게 전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가족의 희생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부터 고통일 텐데 그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천 유족들은 희생자를 잊지 말아달라고 한 건 자신과 같은 아픔을 이웃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잊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닮은 꼴 화재가 또 일어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괴롭다고 하시면서 인터뷰하는 것도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리튬전지 공장 그 유족들에게 잘 이겨내시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이 말을 저라는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세월호 때부터 지금까지 참사는 계속이 되고 네. 잊지 말아달라는 말, 정말 희생자들의 그 죽음을 잊지 말아달라는 말, 똑같은 죽음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일어나는 말일 텐데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기를 좀 더 바라봅니다. 네. 유가족들의 위로의 말을 전하고요. 4년 만에 이런 비슷한 참사가 되풀이됐는데 정말 제발 다시는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영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4일 만에 사망자 전원의 신원이 확인된 가운데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망자들의 장례 절차와 법률 지원 그리고 각종 보상 절차 협의 등 유가족 지원제도 안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추모 공간은 화성시청 이외 화성 동부 출장소와 동탄 출장소 등 두 곳에 추가로 마련되어 운영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현장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진행 중이던 공장 1층 내 폐전해 1,200리터 수거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